욕먹을 각오하고 좀 솔직하게 말할게. 경매를 비싼 돈 주고 배우는 게 돈 낭비라고 생각해. 수도권에서 3억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은 거지. 입지 가치로 봤을 때는 얘는 사실 2억이었어야지 될 물건이었던 거야. 근데 네가 3억에 낙찰을 받은 거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만 공부했을 때 이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몇백, 몇천 갖다 주면서 경매 과정에서 필요한 거 분명 다 배웠단 말이지. 근데 자기가 아직도 경매 지식이 부족한 줄 알고 또 다른 강의, 또 다른 책 사서 본다고. 안녕, 나는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야. 유난히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는 불인이들이 경매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다른 부동산에서 사는 매물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매 공부를 하고 있대. 그래서 낙찰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아직 낙찰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낙찰을 못 받았냐? 내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알겠다. 근데 낙찰받는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인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야. 이게 참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까 말한 친구처럼 내가 진짜 이 경매 프로세스는 잘 알아. 권리 분석도 할 줄 알고 뭐 대출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았고 뭐 명도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치자. 근데 결국에 이 물건을 경매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받으려고 하는 이 물건의 현재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격 대비 싼 가격에 사는 건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근데 이건 경매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매물이 위치한 입지가 어디에 있고 그 입지가 어떤 이유로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쳐. 여기가 시세 대비 싸긴 싸네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입지 가치로 봤을 때는 얘는 사실 2억이었어야지 될 물건이었던 거야. 근데 네가 3억에 낙찰을 받은 거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 근데 입지 분석을 할 줄 모르고 내가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만 공부했을 때 이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매를 공부하든 청약을 공부하든 집을 싸게 사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가치 대비 가격이 적절한지를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걸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경매에 뛰어들어서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싶은 의욕 있는 경매 초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입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입지를 볼 때 적어도 수도권을 보고 있다면 봐야 될 4가지가 있어. 학군, 교통, 일자리, 재개발, 재건축. 이 4가지는 꼭 봐야 돼. 그 중에서도 학군이나 일자리 같은 요소들은 집값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어. 새로 생긴 동네가 갑자기 가지기 힘든 인프라거든. 오랜 기간 쌓여서 학군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라는 것도 기업이 유치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려. 일단 학군이랑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자면 1억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학군이나 일자리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집값이 빠졌다고 해서 막 팔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일자리가 요 근처인데 갑자기 이사하기란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학군과 일자리가 좋은 곳을 찾게 되면 하락기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방어해준다. 어떻게 보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2가지 지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교통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집값을 오를 걸 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주로 봐야 되는 지표야. 지하철역이 새로 만들어진다 같은 교통 호재는 그 동네의 입지를 바꿀 수 있는 요소지. 예를 들어서 GTX-A가 뚫리면서 동탄이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졌잖아. 동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동네지만 서울과의 연결성이 안 좋은 것이 단점이었거든. 근데 GTX-A가 뚫리면서 수서역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만 걸리면 갈 수 있는 교통적인 이점이 생기게 된 거지.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야. 오래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있던 동네를 부셔서 새로운 깔끔한 신축 아파트와 정비가 잘 된 동네로 바꾸는 거잖아. 이런 것들 역시 동네의 인프라 자체를 확 뜯어고치는 거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요소지. 경기도에서는 광명뉴타운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교통과 일자리는 동네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집값을 오를 걸 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주로 봐야 되는 지표야. 아,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는구나.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외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초품화 좋아요, 일자리, 직주 근접이면 좋아요, 역이랑 근처이면 좋아요 이렇게 외우지만 사실 이렇게 외우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겠지. 왜? 이 동네를 찾는 사람의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여기는 안양에 있는 범계역 근처야. 자, 우리는 역세권 근처가 좋다고 외우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번개역 근처가 아파트가 가장 비싸야겠지. 그럼 한번 실제로 볼게. 번개역 앞에 있는 성경 2단지 같은 경우는 23평이 6억 3천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성 3단지는 22평이 6억 6천이야. 이 아파트들은 모두 거리를 재어봤을 때 도보로 10분 안에 번개역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야. 그럼 굉장히 좋잖아. 그럼 여기가 제일 비싸야 되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뒤쪽으로 가면 향촌현대 4차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로 가면 23평 아파트가 7억 8천이야. 향촌현대 5차 같은 경우는 23평 기준 해서 8억 하거든. 거의 1억 가까이 여기가 더 비싸. 근데 여기가 역세권이라 가깝냐? 그렇지 않거든. 얘는 20분이 넘게 걸려. 역세권이 전혀 아니지. 하지만 얘가 비싸단 말이야. 왜 그럴까? 여기는 안양 중에서도 평촌이고 학원가가 유명한 곳이야. 여기 호갱노노에서 한번 보면 학원이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있지. 그래서 이 지역을 찾는 니즈는 학원이야. 아이들의 학원과 교육을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역과 학원가가 다 있지만 역세권보다는 학원가가 힘이 더 센 지역인 거지. 이렇게 지역을 그 사람들이 왜 찾느냐에 따라서 교통과 학원이라는 두 지표가 같이 있는 지역이라도 어디는 학원이 셀 수도 있고 어디는 교통이 셀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고 이 네 가지 지표를 생각해 봐야 돼. 수도권에선 직주 근접이 짱이잖아. 근데 지방 소도시를 가면은 직장이랑 가까운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왜? 지방 소도시는 작기 때문에 직장과 집까지가 아무리 멀어도 차로 1,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이지.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좋아요. 역세권 좋아요. 초품화 좋아요. 이렇게 외워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실수를 할 수 있는 공부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지표를 볼 때는 꼭 이 동네의 특성이 뭔가,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동네를 찾는가를 내 위주가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 오늘은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 사실 가격적인 면은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시세 조사를 너무너무 철저히 할 거고 잘 알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경매를 하든 청약을 하든 프로세스에만 갇히는 공부를 하면 이런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 물건에 진짜 숨어있는 입지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조금 게을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 물론 경매를 까는 건 아니야. 경매는 정말 잘 공부한다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투자법인 건 맞아.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입지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의 가치가 정말 좋은 것인가? 꼭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가격으로 더 좋은 가치의 물건이 있는데 경매에 올라와 있는 물건만 봐야 된다는 틀에 박혀서 더 가치가 있고 더 괜찮은 가격의 친구가 있는데 그걸 놓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금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너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난 25살에 부동산을 시작했고 지금 딱 30살이 됐거든. 그래도 30살에 내 집 마련을 성공했고 지금은 신축 아파트 세 채, 상가 한 채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적어도 나는 20대, 30대들이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채널을 통해서 전하려고 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릴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고, 내 채널이 아직 조금 작아서 그냥 지나가면 다시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 꼭 구독 한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나는 재테크 가이드 스페이시였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